안녕하세요. 동락북스 이연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혹시 건설적 실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패면 실패지 건설적인 실패가 뭐냐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파괴는 파괴인데 창조적 파괴.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를 얘기하죠. 건설적 실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영 교수님이 쓰신 실패는 나의 힘. 굉장히 아이들과 읽어보시기에 좋은 책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중학생 아이들과 수업할 때 이 책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의 반응이, 선생님, 이건 청소년이 읽을 책이 아니라 어른들이나 뭐, 대학생, 대학원생이 읽어야 되는 책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실패는 나의 힘이라는 책을 저는 청소년들과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는 나의 힘. 자, 정말 전문가가 아니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김하영 교수님이요. 사실은 전문 서적만 쓰시는 선생님이신데,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퇴임하셨습니다. 이화여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굉장히 세련되신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책을 굉장히 전문 서적만 쓰셨는데, 이번에 일반 대중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내용을 풀어쓰고, 연구하신 사례 중심으로 쓰셨기 때문에 읽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청소년기에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실패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앞으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책입니다. 반대로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나한테 이제 펼쳐질 다양한 인생의 시련,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책 자체가 어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 책은 전체적으로 건설적 실패, 그리고 그 건설적 실패를 가능하게 하는 실패 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1장 실패 경험, 독인가 약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풀어쓰고 계십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육은 미국에서 넘어온 교육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교육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학습 무기력이라든지 아이들의 자존감 키워주기라는 어떤 좋은 목적,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공교육에 어떻게 그게 삽입이 됐고, 그 삽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교육의 역할이 했어야 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 특히 아이들에게 실패 경험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No Child, 어떤 아이들도 behind back, 뒤에 남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 빈 클린턴 대통령의 어떤 교육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공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테스트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패 경험을 주지 않는 거죠. 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1960년대 연구에 의해서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무기력을 학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학습된 거다. 어떻게 학습이 된 거냐?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 결국 마음속에 무기력이 쌓인다. 유명한 연구죠. 그 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잖아요. A그룹의 개와 B그룹의 개를 우리 안에 가두는데 우리의 장치가 있습니다. 바닥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그룹의 개들은 전류가 흐를 때 막 팔짝팔짝 뛸 거 아니에요. 괴로우니까. 그때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울타리가 낮아진다거나 문이 열리면서 개들이 탈출을 할 수 있고요. B그룹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B그룹의 개들은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장소를 바꿔서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거나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우리 안에서도 이 개들 중에 대부분이 아예 포기하고 전기 충격을 그냥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버틴다라고 표현하기보단 그냥 거의 포기 상태로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 몇 마리는 분명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습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개들이 뛰어나간 개들이요. 탈출한 개들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30년 후에 긍정 심리학을 탄생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죠. 60년대 학습 무기력이 30년 뒤에는 그러니까 그 B그룹에서 70%를 중점으로 학습 무기력을 연구했던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30년대에는 B그룹의 나머지 30%를 중심으로 긍정 심리학을 재창하시게 되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책에서는 실패는 나의 힘이라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서 형성된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이나 미국의 공교육이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실패 내성이 낮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딱 써서 저게 내가 도전 가능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도전 가능하다는 건 성공해낼 수 있느냐?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미리 재서 산출물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기는 모티베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자기 조절 학습이나 자기 주도 학습을 하든 뭐 성공을 위한 성취 심리학을 하든 성공 심리학을 하든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는 크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율성을 기준으로 동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하나는 목표죠. 목표가 어떤 성공을 해내는 게 목표냐, 어떤 성과물을 해내는 게 목표냐. 나머지 하나의 목표는 그 과정, 해가는 과정을 즐기느냐. 이렇게 해서 동기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자율성을 기준으로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따라서 목표 지향이냐, 성과, 그러니까 과정 지향이냐, 수행이냐, 과정이냐, 이걸 중심으로 동기를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동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건설적 실패를 위해서는 실패 내성이 필요하고 그 실패 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기 이론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찬과 상해 역효과라 그래서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어머님들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은 이거 읽으면서 엄마들을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이런 스타일이셨네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내재적 동기 그리고 수행 목표보다는 숙달 목표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칭찬의 어떤 팁. 사실 칭찬으로 우리 아이를 메이드 해 가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칭찬이죠. 칭찬은 being, 존재 자체를 그냥 칭찬하는 거지 doing, 그 애가 한 일 자체를 칭찬하는 건 아니죠. doing을 칭찬하시다 보면 자꾸 아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칭찬의 역효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패의 경험이 건설적이 되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4장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다양하게 해라.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뭐다? 맞아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업이다. 요즘 이제 학습에 있어서도 아이솔레이트, 개별적 학습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학습은 쉐어, 공유 학습이죠. 학습 자체도 공유를 해요. 유튜브라는 거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공유 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아는 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또 따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아는 걸 내가 또 다시 공유를 하고 이렇게 쉐어하는 공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설적 실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이 경쟁이나 이기고 나 혼자 암기해서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고 성과를 내고 그런 학습이 아니라 공유하는 학습이라는 걸 이 책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 내성 증진시키기가 이제 마지막 6장인데요. 실패 경험 건설적으로 다루는 가치관과 전략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실패 원인에 대한 기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설명 이론이라고 해요. 어떤 상황을 내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인지적 설명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낙관적으로 할 수 있는 설명 이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하라.
예, 성장 마인드셋은 특히 지능과 관련돼서 중요하죠. 아이들이 내 지능은 고정되어 있고 나는 머리가 IQ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면 실패 내성 기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뇌는 유연성과 예비성이죠. 그 다음에 가소성이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합니다. 예, 단 그 성장이 아주 짧은 기간에 탁탁 표준 편차가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보면 뇌가 발달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발달한다는 걸 뇌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실질적인 뇌 과학 이야기를 나누면서 뇌가 성장하고 우리는 항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글로스, 성장 마인드셋을 그런 어떤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재 동기를 증진시키고, 내재 동기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자율성으로 따지면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목적으로 따지면 결과보다는 과정,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재 동기를 증진시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실패 내성을 키워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줘라? 적절한 칭찬으로 격려해줘라. 칭찬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겨야지, 저쪽으로 밀어내야지 하는 그런 조절과 메이킹의 칭찬이 아니라 그 아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면서 또 그거를 다시 딛고 일어서고 거기서 또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거야.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도전해 볼래? 라고 재도전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주자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김하영 교수님의 실패는 나의 힘,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수업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참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래도 김하영 교수님이 일반 분들이 편안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자, 실패는 나의 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은 실패는 나의 힘입니다. 동락북스 이연숙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